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엑스코선 확정과 새로운 바람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고심을 하다가 새로운 바람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엑스코선이라는 이 12km 정도 되는 그렇게 길지 않은 이런 지상철이 하나 생기는데 이게 무슨 새로운 바람이 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는 엑스코스는 다른 노선과 다르게 어떤 대구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즉 새로운 산업의 한 축을 형성할 수 있고, 그리고 낙후된 동부, 북부 지역을 좀 발전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정체되어 있는 대구의 어떤 산업을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여러 산업을 융합, 어떤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엑스코선 확정과 새로운 바람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엑스코선과 관련 지방에 12km 정도 되는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게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 순위가 더하고 다음에도 이렇게 많은 신문 기사가 났다는 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이렇게 발표 나왔습니다. 대구 동부, 북부 관통하는 도시철 엑스코선 기재부 예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2027년에 완공인데, 이제 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동대구역 경북대 스코 연결, 자,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환승역 포함해가지고 정거장이 10개라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죠.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했는데 최종적으로 대구시의 보도자를 보니까 원래 계획은 13개의 노선이다 이렇게 안으로 소시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13개 정거장에서 이게 몇 개입니까? 자, 10개로 줄게 됐다. 그러면 3개의 정거장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젯밤까지 계속적으로 SNS나 여러 카페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했다. 근데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단은 역 개수만 10개다라는 게 정해졌는데 이것도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총사업비는 6,711억 소요되고 도시철도 사업지대인 대구 동북부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준다 이래야 되는데, 저는 교통난 해소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축으로서도 상당하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지금 대구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지금 부동산이 좀 조용한데 이 엑스코선의 확정 발표로 좀 이쪽 라인을 따라가지고 부동산도 움직일 수 있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다 하는 건 다들 많이 봤을 겁니다. 하고 자, 문제가 되었던 게 일단 결과가 발표 나와서 참 좋았는데 여기의 개수가 많이 줄었다. 한 3개 정도 줄었다 하는 게 이제 소시민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잠을 못 이룬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크게 봐가지고 산업축과 부동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산업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보면 도심 융합 특구가 지정이 됐죠. 여기 도청 이전 자리와 삼성 캠퍼스 그리고 경북대학교 요 3개를 아우르는 도심 융합 특구를 만들겠다. DNA 해가지고 데이터 그리고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대구의 먹거리 산업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어떤 그런 것과 이 엑스코선의 시민의 염원이 맞닿아떨어져 가지고 기재부 예타 통과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게 14곳 되어 있는데 한 13곳, 14곳 이렇게 되는데 사업비가 7,169억 원이 있죠. 그런데 6,111억 원으로 이렇게 한 1,000억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되고 그런 관계로 역 개수가 10개로 줄었습니다. 10개로 주니까 여기 확정적인 역은 수성 구미운동장역, 그 다음에 범어역,
그 다음에 동대구역, 그 다음에 마지막 역인 이시아폴리스역, 이렇게 4개의 역만 확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K2 이 대우공항이 이전되기 때문에 이 최종적으로 또 어디 갈지 모르죠. 그래서 가장 확정적인 것은 일단은 수승구민운동장역, 범어역, 그리고 동대구역, 이 3개의 환승역만이 최종 확정적이다. 나머지 역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성하는 21년, 22년에 걸쳐 가지고 그때 최종적으로 역의 위치를 정할 것이다 하는 게 관계자의 진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소시민 입장에서는 이 역을 따라 가지고 부동산은 뭡니까? 도는 길을 따라 흐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인근 길을 따라 가지고 역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따라 가지고 이 일대의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어떤 역이 생기고 어떤 역은 생기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들은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2년 동안 지켜봐야 될 일이다, 뭐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대구의 산업발전과 정거장 위치, 노선 연장에 대해서 조금 더 신문의 기사와 뭐 관계자의 진언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엑스코선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거점 공간인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와 판교 제2밸리와 같은 도심 융합 특구, 제가 볼 때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는 그냥 뭐 일반적인 거고, 제가 볼 때는 큰 게 이겁니다. 도심 융합 특구, 이것을 어떻게 잘할 거냐. 그리고 엑스코의 어떤 마이스 산업을 어떻게 보다 접근성을 높일 것인가. 자,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제 파급 효과가 커지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한 의미에서 엑스코선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통 경제 분석을 할 때 있죠. 뭐 이런 걸 많이 하죠. 엑스코선이 건설되면 전체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2천억 원 정도,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5천억, 고용 유발 효과는 12,000명, 취업 유발 효과는 10,000명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숫자를 어떻게 하나 따라 가지고 이 수치는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이것은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다. 앞으로 산업을 어떻게 연계시켜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엑스코선은 기본 계획을 시작을 해가지고 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거장의 위치, 노선 연장 등 세부 사항은 기본 계획 수립 시에 공청회 등을 거쳐서 확정해야 될 것이다. 물론 공청회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경제적 분석, 타당성 분석을 하겠죠. 법적, 경제적, 기술적.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경제적 분석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거장의 위치는 22년에 돼야지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엑스코선을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흐름은 앞으로 2년 동안 이 엑스코선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은 이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오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자산 가격은 엑스코선을 따라가지고 일단은 어느 정도 상승할 거고, 상승을 하다 보면 그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정치적인 어떤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역의 개수가 앞으로 2년 동안 상당히 있죠. 소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의 주제가 될 겁니다. 대구시 입장에서는 있죠. 일단은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역의 개수를 설사 13개에서 5개로 줄이려 하니 있더라도 통과시키는 게 급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0일 KDI에서 개최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예타 통과를 강하게 호소하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죠. 뭐 시장 입장이고, 자 이렇게 있는 거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대구시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대구에서 개최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엑스코선 예타 통과를 약속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엑스코선 통과는 집권 여당의 선물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으로 가라앉은 대구의 경제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엑스코선은 어떤 경제적인 것보다도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꺼냈느냐? 지금 여거지 개수가 13개다, 10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소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피부에 와닿는 나의 아파트의 자산을 감소시킬 수 있고 증가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향력이다, 그죠? 요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계획 수립 때까지 부동산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2년간, 길게는 2028년간 대구 부동산을 리드하는 엑스코선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될 겁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시청 이전, 시청 같은 경우는 시청 공무원들 산하 뭐 기간 조금 옮기는 거 외에는 있죠. 거기에 뭐 학교가 옮겨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구시청 옮기는 최소한 4배 이상의 이 엑스코선은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엑스코선은 단순한 어떤 모노레일 3호선처럼 지상철이 아니고 이것은 산업 간의 연결이고, 자, 돈이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정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엑스코선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게 새로운 산업의 축을 형성하는 그런 지상철이다. 그리고 특히 동부지역,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특히 교통난 해소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낙후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대구의 새로운 어떤 산업을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이다. 산업을 연결하는 그런 지상철이다 이렇게 봅니다. 즉 데이터와 뭐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도심 특구를 잘 이렇게 융합하면 대구가 어떤 지방에서 낙후된 그런 도시의 면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정해진 것은 엑스코선 외에 확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거기의 수도 지금 13개에서 10개로 줄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엑스코스는 어떻게 보면 정치이기 때문에 22년도에 대선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나오는 사람이 있죠. 이 원래 13개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10개로 줄였지만 대선에 나온 사람이 이걸 다시 13개로 복원시키겠다 하면 13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죠. 역 3개 더 하는데 뭐 500억 정도, 뭐 400억, 500억인데 이거 뭐 돈이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의 위치, 정거장의 개수는 시민의 힘과 염원으로 충분히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코스는 지금 대구 산업 침체한 대구 경제, 특히 2020년 2월 달부터이죠. 6월 달까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던 대구의 침체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돌파구로서 제가 볼 때는 엑스코는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대구 전 지역이 조정지구가 돼가지고 부동산도 좀 침체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이 됐다는 것은 좀 의아할 정도로 남구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즉 서구하고 북구는 조정지역이 될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돼가지고 좀 억울해하는 그런 소시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코선을 따라가지고 부동산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되면 대구 전 지역이 좀 부동산이 살아나는 그런 효과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엑스코선을 따라가지고 부동산 가격은 점점적으로 오르겠지만 하여튼 이 엑스코선 단순히 지상철 하나의 문제 계통이 아니고 산업과 돈과 정치의 어떤 그런 빅 이벤트였다 하는 거. 2020년 저는 개인적으로 봐가지고 대구에서 한 5년 10년 사이에 일어난 호재 중에서 가장 큰 호재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좀 두서없이 일단은 엑스코선 확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향후 엑스코선과 관련해서 영상을 좀 여러 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